2024년 4월 서울 한복판의 작은 문화센터. 오후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강당 바닥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객석에는 30명 남짓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무대 위에서는 중년의 여성이 바이올린을 들고 서 있었다. 강은서, 48의 나이. 그녀는 한때 국내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했던 바이올리니스트였다. 하지만 10년 전 손목 부상으로 무대를 떠난 뒤 이제는 문화센터에서 아마추어들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치며 살고 있었다. 자, 오늘은 비발디의 사계 중 봄을 연습해 볼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생기가 없었다. 무대를 떠난 지 10년. 그녀에게 음악은 이제 더 이상 열정이 아니라 생계수단일 뿐이었다. 활을 현에 올렸을 때 뒤편 문이 조용히 열렸다. 한 소년이 들어왔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다. 단정한 교복을 입고 커다란 눈망울로 무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다른 관객들은 연주가 시작되자 귀를 기울였지만 그 소년은 무대 위 강은서의 손동작만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었다. 연주가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을 때 소년은 박수를 치지 않았다. 다만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감사하다는 듯 고개를 깊이 숙였다. 강은서는 그 모습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다. 공연이 끝나고 악기를 정리하는데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돌아보니 아까 그 소년이었다. 소년은 손에 작은 메모장을 들고 있었고 거기에는 또박또박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선생님, 저도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어요. 강은서는 잠시 당황했다. 소년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이다. 배우고 싶다고? 강은서가 물었지만 소년은 그녀의 입술을 읽으려 애쓰는 것 같았다. 그제야 강은서는 알아차렸다. 이 아이는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이었다. 소년은 다시 메모장에 무언가를 적어 보였다. 저는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하지만 선생님의 연주를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뛰었어요. 저도 저렇게 악기를 연주하고 싶어요. 강은서는 메모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동정심과 동시에 현실적인 불가능함이 머릿속을 스쳤다. 음악은 소리의 예술이다. 들을 수 없다면 어떻게 음악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미안하지만 강은서가 거절하려는 순간 소년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굴러 떨어졌다. 소년은 울지 않으려 애썼지만 그 작은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강은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소년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 간절함, 그 순수함,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음악을 처음 시작했을 때의 그 설렘이 소년의 눈에서 보였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강은서는 문화센터 사무실로 소년의 연락처를 알아냈다. 소년의 이름은 민준이었다. 그리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강은서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저는 어제 공연에서 민준이를 만난 강은서라고 합니다. 혹시 민준이 어머니신가요? 수화기 너머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맞습니다. 혹시 저희 아이가 무슨 실례를? 아닙니다. 다만 민준이가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어 한다고 들어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희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청각장애가 있어요. 음악을 배우겠다는 건 아이가 철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동시에 단념이 섞여 있었다. 이미 수없이 많은 거절을 당해온 듯했다. 제가 한번 만나봐도 될까요? 민준이를요. 강은서도 자신이 왜 이런 제안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 오래전 꺼져버린 불씨가 살짝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이틀 후 강은서는 한 조그만 카페에서 민준과 그의 어머니를 만났다. 민준은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다. 강은서는 가져온 메모장에
천천히 글을 적어 보였다. 민준아, 너는 왜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니? 민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자신의 메모장에 정성스럽게 글을 적었다. 선생님이 연주하실 때 선생님의 얼굴이 빛났어요. 활이 움직일 때마다 무언가 보이지 않는 것이 흐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소리를 들을 수 없지만 뭔가 느낄 수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강은서는 그 글을 읽으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 아이는 정말로 음악을 원하고 있었다. 소리가 아니라 음악 그 자체를. 민준이 어머니, 제가 민준이를 가르쳐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강은서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선생님, 이 아이는 소리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해보고 싶습니다. 한 달만 시간을 주세요. 만약 정말 불가능하다면 그때 그만두겠습니다. 민준의 눈이 반짝였다. 그는 강은서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연신 끄덕였다. 그날 저녁 강은서는 오랜만에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다. 청각장애인의 음악 교육에 관한 논문들, 해외 사례들, 진동을 통한 음악 감지 방법들. 밤이 깊도록 그녀는 자료를 읽었다. 그리고 점점 알게 되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이 도전이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첫 수업은 일주일 후였다. 강은서는 문화센터의 작은 연습실을 빌렸다. 민준이 들어왔을 때 그의 눈에는 긴장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강은서는 먼저 바이올린의 구조를 설명했다. 하지만 말이 아니라 눈으로, 손으로 설명했다. 민준에게 악기를 만져보게 하고 각 부분의 역할을 천천히 보여주었다. 그리고 활을 들어 현을 그었다. 민준은 소리를 들을 수 없었지만 바이올린의 몸체가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강은서는 민준의 손을 악기에 가져다 대게 했다. 민준의 눈이 커졌다. 그는 처음으로 음악을 느끼고 있었다. 이게 음악이야. 강은서는 입모양으로 천천히 말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다. 그날부터 둘만의 특별한 수업이 시작되었다. 5월의 연습실은 따뜻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실록은 생명력으로 가득했고 그 안에서 강은서와 민준의 수업은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다. 첫 주는 악기와 친해지는 시간이었다. 강은서는 민준에게 바이올린의 각 부분을 만져보게 했다. 현의 굵기, 활대의 무게, 지판의 촉감. 민준은 마치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는 아이처럼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악기를 탐색했다. 바이올린은 나무로 만들어졌어. 그래서 소리가 나면 나무 전체가 떨려. 강은서가 메모장에 적어 보이자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강은서는 활로 현을 그었다. 그리고 민준의 손을 바이올린 몸체에 가져다 댔다. 민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악기가 진동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각 현마다 다른 떨림이 있었다. 와. 민준이 입 모양으로 감탄사를 내뱉었다. 강은서는 조심스럽게 네 개의 현을 차례로 연주했다. G선, D선, A선, E선. 민준은 손을 악기에 댄 채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집중이 서려 있었다. 다 달라. 민준이 메모장에 적었다. 각 줄마다 떨림이 달라요. 이게 음의 높낮이인가요? 강은서는 놀랐다. 단 한 번의 경험으로 민준은 음의 차이를 진동으로 구별해낸 것이다. 맞아. 넌 천재야. 강은서가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자 민준은 수줍게 웃었다. 하지만 진짜 어려움은 그 다음이었다. 음을 구별하는 것과 직접 연주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다. 바이올린은 건반처럼 정해진 위치가 없다. 손가락을 현에 대는 위치에 따라 음이 달라지는데 그 위치를 귀가 아니라 진동으로 찾아야 했다. 여기가 도야. 강은서가 민준의 손가락을 지판의 특정 위치에 놓았다. 그리고 활로 그었다. 민준은 진동을 느꼈다. 이제 내가 해봐. 민준은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같은 위치에 놓으려 했다. 하지만 미세하게 틀어졌다. 강은서가 활을 그었을 때 진동이 달랐다. 민준의 얼굴이 굳었다. 다시 시도했다. 그리고 또 실패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민준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힘들지? 강은서가 메모장에 적자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다시 할게요. 그의 눈빛에는 포기가 없었다. 강은서는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냈다. 그녀는 지판에 작은 스티커를 붙였다. 가금의 위치마다 촉감이 다른 스티커였다. 그리고 민준에게 눈을 감고 손가락 끝의 감각만으로 위치를 찾게 했다. 처음에는 서툴렀다. 하지만 민준은 놀라운 속도로 적응해 갔다. 1시간, 2시간. 그는 쉬지 않고 연습했다. 강은서가 쉬라고 해도 민준은 고개를 저으며 계속 활을 잡았다. 그날 저녁, 민준이 처음으로 도레미파솔을 연주했다. 완벽하지는 않았다. 음이 흔들렸고 활의 움직임도 불안정했다. 하지만 분명 음계였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강은서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음악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느끼고 있었다. 음악은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언어였다. 둘째 주가 되자 민준의 실력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이제 그는 스티커 없이도 손가락 끝의 감각만으로 음의 위치를 찾을 수 있었다. 강은서는 점점 더 복잡한 음계를 가르쳤고 민준은 마치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여전히 큰 문제가 있었다. 리듬이었다. 음악에서 리듬은 시간의 흐름이다. 박자를 맞추고 음의 길이를 조절하는 것. 청각장애인에게 이것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다. 강은서는 메트로놈을 가져왔다. 하지만 민준은 메트로놈의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대신 강은서는 민준의 어깨를 규칙적으로 두드렸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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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일정한 간격으로. 민준은 그 리듬을 느끼며 활을 움직였다. 처음에는 박자가 맞지 않았다. 하지만 강은서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의 팔을 잡고 함께 활을 움직였다. 민준은 강은서의 호흡을, 팔의 긴장과 이완을 몸으로 배워갔다. 어느 날 민준이 강은서 없이도 정확한 박자로 연주했다. 강은서는 놀라서 연주를 멈추고 민준을 바라보았다. 민준은 눈을 감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평온이 서려 있었다. 마치 음악과 하나가 된 것처럼. 선생님, 이제 알 것 같아요. 수업이 끝나고 민준이 메모장에 적었다. 음악은 소리가 아니라 흐름이에요. 강물처럼, 바람처럼. 제가 그 흐름 속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여요. 강은서는 그 글을 읽으며 전율을 느꼈다. 12살 아이가 나는 음악가들도 깨닫지 못하는 음악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었다. 6월이 되었다. 민준은 이제 간단한 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되었다. 강은서는 그에게 민요, 아리랑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 노래는 우리의 마음이 담긴 노래야. 강은서가 먼저 연주했다. 느리고 애절한 선율. 민준은 바이올린에 손을 대고 그 떨림을 느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연주해 보았다. 첫 음이 울려 퍼졌을 때 강은서는 숨을 멈췄다. 민준의 연주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 기교는 서툴렀지만 거기에는 순수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들을 수 없었지만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가 느낀 것을 음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연주가 끝났을 때 강은서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민준아, 강은서가 입모양으로 말했다. 넌 진짜 음악가야. 민준은 그 말을 이해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강은서를 안았다. 그날 저녁 강은서는
오랜만에 옛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다. 영주야. 나야. 은서.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나 다시 음악을 하고 싶어. 전화기 너머로 친구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다. 정말? 내 손목은 여전히 좋지 않아.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은 것 같아. 가르치는 거. 강은서는 민준에 대해 이야기했다. 청각장애를 가진 소년이 바이올린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음악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발견했다는 것을. 와, 대단한데. 그 아이 꼭 보고 싶다. 언젠가 보여줄게. 이 아이는 특별해. 정말로. 통화를 끝내고 강은서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다. 자신의 음악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7월의 무더위가 시작되었다. 연습실 안은 에어컨도 없이 후덥지근했지만 민준과 강은서의 열정은 식지 않았다. 오히려 더 뜨겁게 타올랐다. 민준의 실력은 날로 향상되었다. 이제 그는 간단한 클래식 소곡들을 연주할 수 있었다. 파일벨의 캐논, 슈베르트의 세레나데, 엘가의 사랑의 인사.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다. 음정이 흔들리기도 했고 박자가 틀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강은서는 알고 있었다. 민준의 연주에는 많은 음악가들이 잃어버린 무언가가 있었다. 진심이었다. 계산되지 않은, 꾸며지지 않은 순수한 감정. 선생님,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민준이 메모장에 적었다. 저 무대에 서고 싶어요. 강은서는 잠시 놀랐다. 무대. 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고 싶어요. 저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강은서는 복잡한 심정이 되었다. 무대에 선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연주 실력의 문제가 아니었다. 수많은 관객 앞에서 완벽한 집중력과 담대함이 필요했다. 더구나 민주는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다른 악기의 소리를 들을 수 없고 관객의 반응도 느낄 수 없었다. 민준아, 무대는. 강은서가 조심스럽게 메모장에 적으려는데 민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선생님, 저 할 수 있어요. 믿어주세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강은서는 거절할 수 없었다. 알았어. 준비해보자.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다. 강은서는 여러 공연장에 연락을 했다. 문화센터, 복지관, 작은 콘서트홀. 하지만 반응은 비슷했다. 청각장애 학생이요? 죄송하지만 관객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혹시 공연 중 문제가 생기면. 거절의 이유는 다양했지만 결국 핵심은 같았다. 믿지 못한다는 것. 청각장애인이 제대로 된 연주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지 못하는 것. 강은서는 좌절했다. 하지만 민준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조금 더 연습하고 다시 도전하자.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실망이 어려 있었다. 그날 밤 강은서는 옛 스승에게 전화를 걸었다. 교수님, 저 강은서입니다. 오, 은서. 오랜만이구나. 어쩐 일이니? 강은서는 민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현재의 어려움을. 교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은서야, 세상은 변화를 두려워해. 특히 예술의 세계는 더 보수적이지. 하지만 진짜 예술은 경계를 허무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게 시작해. 아주 작은 무대라도 좋아. 한 사람, 두 사람씩 민준이의 음악을 들려줘. 그러면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야. 강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그녀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먼저 문화센터의 작은 로비에서 민준의 연주를 공개하기로 했다. 정식 공연은 아니었지만 오가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작은 무대였다. 민준아, 다음 주 토요일에 여기서 연주해 볼래?
민준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응. 비록 작은 무대지만 시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민준은 감사하다는 듯 강은서를 꼭 안았다. 그날부터 민준의 연습은 더욱 치열해졌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민준의 어머니였다. 선생님, 잠깐 통화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저녁, 민준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네, 말씀하세요. 선생님, 죄송하지만 민준이가 바이올린을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강은서는 깜짝 놀랐다. 왜요? 민준이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알아요. 하지만 학교 성적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요. 매일 밤늦게까지 연습하고. 하지만 민준이는 행복해 보였는데요. 행복도 중요하지만 현실도 봐야죠. 이 아이는 장애가 있어요. 음악으로 밥벌이 할 수 없어요. 차라리 공부해서 안정적인 직업을. 강은서는 어머니의 말을 이해했다. 현실적인 어머니의 걱정은 당연했다. 하지만 동시에 민준의 꿈을 꺾는 것도 옳지 않았다. 어머님,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뭔데요? 다음 주 토요일 민준이의 연주를 보러 오세요. 그리고 나서 결정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어머니가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토요일이 다가왔다. 민준은 긴장했다. 비록 작은 무대였지만 생애 첫 공연이었다. 강은서는 그런 민준을 다독였다. 긴장되지?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내가 느끼는 대로 연주하면 돼. 실수해도 괜찮아. 중요한 건 내 마음을 전하는 거야. 민준은 심호흡을 했다. 오후 2시 문화센터 로비. 작은 공간이었지만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소문을 듣고 온 몇몇 사람들. 민준의 어머니도 와 있었다. 그녀는 불안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강은서가 간단히 소개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학생의 연주를 준비했습니다. 이 학생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지난 석 달 동안 바이올린을 배웠습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진심을 담아 연주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수군거렸다. 민준이 바이올린을 들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활을 현에 올렸을 때 민준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연주가 시작되었다. 민준이 선택한 곡은 아리랑이었다. 첫음이 울려 퍼졌다. 떨리는 음이었지만 거기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들을 수 없었지만 그가 느끼는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다. 로비는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민준의 연주를 들었다. 중간에 음정이 살짝 틀어지기도 했고 박자가 흔들리기도 했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은 민준의 음악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민준의 마음을 듣고 있었다. 연주가 끝났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한 사람, 두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이. 박수는 점점 커졌다. 민준은 눈을 떴다. 그는 박수 소리를 들을 수 없었지만 사람들이 환하게 웃으며 손뼉을 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 순간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강은서도 울고 있었다. 그리고 관객석 뒤편에서 민준의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고 있었다. 연주가 끝난 후 민준 어머니가 강은서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무엇을요? 이 아이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얼마나 간절한지. 어머니는 민준을 꼭 안았다. 민준아, 엄마가 미안해. 앞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엄마가 응원할게. 민준은 어머니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그날 저녁, 강은서는 작은 성취감을 느꼈다.
비록 작은 무대였지만 민주는 해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의 음악을 받아들였다. 이제 시작이야, 민준아. 강은서가 메모장에 적었다. 우리 더 큰 무대로 가자. 민주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8월의 햇살은 뜨거웠다. 하지만 연습실 안은 더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했다. 민준의 첫 공연 이후 조그만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문화센터에서 민준의 이야기가 소문으로 퍼졌다. 청각장애 아이가 바이올린을 연주한대요. 정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동정 어린 시선도 있었지만 점차 존경의 눈빛으로 변해갔다. 강은서에게도 변화가 있었다. 문화센터 원장이 그녀를 따로 불렀다. 강 선생님, 민준이에 대해 들었어요. 네, 원장님, 대단한 일을 하시네요. 혹시 특수음악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민준이처럼 장애가 있지만 음악을 배우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강은서는 놀라면서도 기뻤다.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이미 하고 계시잖아요. 민준이가 그 증거예요. 강은서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다. 자신의 음악이 단순히 연주하는 것을 넘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음악의 힘이라는 것을. 민준의 연습은 계속되었다. 이제 그는 더 복잡한 곡에 도전하고 있었다. 비발디의 사계 중 여름. 역동적이고 강렬한 곡이었다. 이 곡은 폭풍을 표현한 거야. 강은서가 메모장에 적었다. 폭풍이요? 응. 천둥 소리, 빗소리, 바람 소리. 자연의 힘을 음악으로 담은 거지.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폭풍 후의 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었지만 그 강렬함을 상상할 수 있었다. 강은서가 먼저 연주했다. 격렬한 활의 움직임, 빠른 음의 변화. 민주는 악기에 손을 대고 그 진동을 느꼈다. 폭풍처럼 거칠고 파도처럼 밀려왔다. 밀려가는 음의 흐름. 와, 민준의 눈이 빛났다. 이제 민준이 시도할 차례였다. 처음에는 어려웠다. 빠른 템포를 유지하면서도 정확한 음을 내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하루, 이틀, 일주일. 민주는 집에서도 쉬지 않고 연습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아들의 열정을 보며 점차 응원하게 되었다. 어느 날 민준의 학교에서 연락이 왔다. 담임 선생님이 강은서를 만나고 싶다고 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민준이 때문에 오셨죠? 네. 혹시 무슨 문제라도? 담임 선생님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소식이에요. 민준이가 요즘 학교에서 정말 밝아졌어요. 정말요? 네. 예전에는 소극적이고 위축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자신감이 넘쳐요. 친구들도 민준이가 바이올린을 배운다는 걸 알고 신기해하고요. 강은서는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리고 하나 제안이 있어요. 제안이요? 다음 달 학교 축제가 있거든요. 민준이가 거기서 연주하면 어떨까요? 강은서는 잠시 망설였다. 학교 축제는 문화센터 로비보다 훨씬 큰 무대였다. 수백 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모이는 자리. 민준이와 상의해 볼게요. 그날 저녁 강은서는 민준에게 이야기했다. 민준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하고 싶어요. 하지만 민준아, 이번엔 관객이 훨씬 많아. 내 친구들도 다 볼 거고. 괜찮아요. 저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제가 할 수 있다는 걸. 민준의 눈빛은 단호했다. 강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완벽하게 준비하자. 축제는 한 달 후였다. 강은서와 민준은 더욱 집중적으로 연습했다. 이번에는 단순한 연주가 아니라 무대 매너와 감정 표현까지 신경 써야 했다. 무대에서는 연주만큼 태도도 중요해.
강은서가 메모장에 적었다. 태도요? 응. 관객과 눈을 맞추고 자신감 있게 서는 거. 내가 음악을 즐기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해. 민주는 거울 앞에서 연습했다. 바이올린을 들고 서는 자세, 활을 올리는 동작, 연주 후 인사하는 모습. 모든 것을 반복해서 연습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민준의 반 친구 몇 명이 연습실로 찾아온 것이다. 민준아, 친구들이 손을 흔들며 들어왔다. 민준은 놀라면서도 반가워했다. 친구들은 수어로 이야기했다. 민준아, 넌 정말 대단해. 우리도 내 연주 빨리 보고 싶어. 민준은 수줍게 웃었다. 강은서는 이 장면을 보며 뭔가 깨달았다. 민준에게 음악은 단순히 연주 기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이었다. 귀로 듣지 못해도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언어. 민준아, 강은서가 메모장에 적었다. 너의 음악은 특별해. 왜냐하면 너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연주하거든. 민준은 그 글을 읽고 눈물을 글썽였다. 9월이 되었다. 축제 날이 다가왔다. 민준은 긴장했지만 동시에 설렜다. 축제 전날 밤. 민준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자신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강은서 선생님 덕분이었다. 그리고 어머니, 친구들, 모두의 응원 덕분이었다. 내일은 완벽하게 해야지. 민준은 다짐했다. 축제 당일 아침, 학교 강당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학생들, 학부모들, 선생님들. 무대 뒤편에서 민준은 심호흡을 했다. 강은서가 그의 어깨를 다독였다. 긴장되지?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만 하면 돼. 실수해도 괜찮아. 중요한 건 내 마음을 전하는 거야. 민준은 다시 한번 심호흡을 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다음 순서는 특별한 공연입니다. 우리 학교 6학년 민준이가 바이올린 연주를 선보입니다. 강당이 조용해졌다. 민준이 무대 위로 걸어 나갔다. 수백 개의 시선이 그를 향했다. 민준은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곧 앞을 향해 걸었다. 무대 중앙에 섰다. 관객석에서 민준의 어머니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듯 아들을 바라보았다. 친구들은 응원의 눈빛을 보냈다. 민준은 바이올린을 들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첫 음이 울려 퍼졌다. 강당을 가득 메운 침묵 속에서 민준의 바이올린 소리만이 흘러나왔다. 비발디의 사계 중 가을. 민준이 선택한 곡은 여름이 아니라 가을이었다. 축제를 준비하던 중 강은서가 제안한 것이었다. 가을은 풍요로움과 동시에 쓸쓸함을 담고 있어. 내가 지금까지 겪은 것들과 닮았지 않니? 민주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지금 민주는 그 가을을 연주하고 있었다. 첫 악장의 화려함이 지나가고 두 번째 악장의 고요함이 찾아왔다. 민준의 활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현을 쓸어내렸다.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이상했다. 분명 음정이 완벽하지 않았다. 중간중간 흔들리는 부분도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민준의 연주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기교가 아니었다. 순수함이었다. 계산되지 않은, 꾸며지지 않은, 오직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만들어진 소리. 세 번째 악장이 시작되었다. 빠르고 경쾌한 리듬. 민준의 손가락이 현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집중과 동시에 평온함이 어려 있었다. 강당 뒤편에서 강은서는 눈물을 참고 있었다. 석 달 전만 해도 악기를 처음 잡았던 아이가 지금 수백 명 앞에서 연주하고 있었다. 그것도 청각장애를 가지고. 내가 민준이에게 음악을 가르쳤지만 정작 음악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준 건 민준이었어. 강은서는 생각했다. 마지막 음이 울렸다. 민준은
천천히 화를 내렸다. 그리고 눈을 떴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 민주는 들을 수 없었지만 관객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스탠딩 오베이션이었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관객을 향해 깊이 인사했다. 그리고 무대 뒤로 걸어 나왔다. 무대 뒤에서 강은서가 민준을 꼭 안았다. 민준아, 넌 해냈어. 정말 잘했어. 민준은 강은서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친구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민준아, 진짜 대박이었어. 너 완전 멋있었어. 나도 악기 배우고 싶어졌어. 민준은 수줍게 웃으며 친구들과 포옹했다. 축제가 끝나고 민준 어머니가 강은서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 강은서도 같이 울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민준이는 이런 경험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민준이가 해낸 거예요. 그날 저녁, 민준의 연주 영상이 학교 커뮤니티에 올라갔다. 그리고 빠르게 퍼져나갔다. 학부모들이 자신의 SNS에 공유했고, 지역 커뮤니티로, 그리고 더 넓은 곳으로, 청각장애 소년의 감동 바이올린 연주, 소리 없는 세상에서 태어난 아이의 음악,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눈물 나네요. 이 아이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장애는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네요. 이 아이를 가르친 선생님도 존경스럽습니다.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다. 지역 방송국에서였다. 안녕하세요. 강은서 선생님이시죠? 저희는 KBC 지역 방송국 휴먼 다큐 팀입니다. 네. 그런데요? 민준이에 대해 들었습니다. 혹시 다큐멘터리로 제작해도 될까요? 강은서는 놀라면서도 신중했다. 민준이와 어머니의 동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부담드리고 싶지 않아서요. 다만 민준이 같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강은서는 민준 어머니와 상의했다. 처음에 어머니는 망설였다. 선생님, 민준이가 주목받는 게 부담스러울까 봐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민준이의 이야기가 다른 아이들에게 용기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한테 물어볼게요. 민준의 대답은 명확했다. 하고 싶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요. 다큐멘터리 촬영이 시작되었다. 제작팀은 민준의 일상을 따라다녔다. 학교, 생활, 연습실에서의 수업, 집에서의 모습, 그리고 강은서와의 인터뷰도 진행되었다. 선생님, 민준이를 가르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뭔가요? 카메라 앞에서 강은서는 잠시 생각했다. 사실 제가 민준이를 가르친 게 아니라 민준이가 저를 가르쳤어요. 무슨 뜻인가요? 저는 10년 전 부상으로 무대를 떠났어요. 그리고 음악이 싫어졌죠. 하지만 민준이를 만나면서 깨달았어요. 음악은 소리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요. 촬영팀은 민준의 연주 장면도 담았다. 연습실에서 땀 흘리며 연습하는 모습. 강은서와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는 장면. 그리고 다시 한번 무대에 서는 모습. 10월 말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었다. 침묵 속의 선율. 청각장애 소년 민준이의 음악 여행. 방송 반응은 뜨거웠다. 시청자들은 감동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아이의 열정에 눈물이 났습니다. 장애는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네요. 강은서 선생님 같은 분이 진정한 교육자입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여러 곳에서 민준의 공연 요청이 들어왔다. 복지관, 학교, 작은 콘서트홀. 모두가 민준의 연주를 듣고 싶어 했다. 강은서는 조심스럽게 일정을 조율했다. 민준아,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하자.
무리하면 안 돼. 하지만 민주는 하고 싶어 했다. 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11월. 민주는 지역 복지관에서 공연을 했다. 객석에는 다양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휠체어를 탄 사람, 시각장애인, 그리고 민준처럼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들. 민준의 연주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연주가 끝났을 때 한 청각장애 소녀가 무대로 올라왔다. 소녀는 수어로 말했다. 오빠, 나도 음악할 수 있어? 민주는 소녀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할 수 있어. 나도 했잖아. 그 장면을 보며 강은서는 깨달았다. 민준의 음악은 단순한 연주가 아니었다. 그것은 메시지였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가능하다는, 꿈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 그날 밤, 강은서는 오랫동안 생각했다. 민준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더 큰 무대? 더 많은 관객? 아니었다. 민준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할 동료들이었다. 12월에 찬 바람이 불었다. 하지만 강은서의 마음은 뜨거웠다. 그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었다. 민준이를 위한 오케스트라를 만들자. 처음에는 무모한 생각처럼 보였다. 하지만 강은서는 확신했다. 민준처럼 장애가 있지만 음악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그녀는 먼저 문화센터 원장을 찾아갔다. 원장님, 제안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특수음악 교육 프로그램을 넘어서 특수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싶어요. 원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오케스트라요? 그게 가능할까요? 민준이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게 가능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하지만 해냈잖아요. 원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한번 해봅시다.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강은서는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먼저 지역 특수학교에 연락했다. 그리고 복지관, 장애인 단체들에도 소식을 전했다. 음악을 좋아하는 장애, 청소년을 찾습니다. 악기 경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함께 오케스트라를 만들어갈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반응은 예상보다 뜨거웠다. 일주일 만에 15명의 지원자가 모였다. 청각장애, 시각장애, 지체장애를 가진 아이들. 나이는 10살부터 18살까지 다양했다. 첫 모임은 1월 초였다. 문화센터 강당에 아이들이 모였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다. 강은서는 환하게 웃으며 아이들을 맞이했다. 안녕, 친구들. 나는 강은서 선생님이야. 앞으로 우리 함께 음악을 만들어 갈 거야. 한 시각장애 소년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선생님, 저는 악보를 볼 수 없는데 괜찮을까요? 물론이야. 악보는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야. 너는 점자 악보를 배울 거야. 휠체어를 탄 소녀가 물었다. 저는 다리를 쓸 수 없어요. 어떤 악기를 할 수 있을까요? 플루트는 어때? 아니면 바이올린도 좋고. 다리가 아니라 손과 마음으로 연주하는 거니까. 민준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긴장한 아이들을 보며 다가갔다. 그리고 수어로 말했다. 걱정하지 마. 나도 처음에는 무서웠어. 하지만 음악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거야. 아이들의 얼굴에 조금씩 미소가 번졌다. 오케스트라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강은서는 각 아이의 특성에 맞는 악기를 배정했다. 청각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는 바이올린, 첼로처럼 진동을 느낄 수 있는 현악기를, 시각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는 플루트, 클라리넷 같은 관악기를, 지체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앉아서 연주할 수 있는 악기들을 선택했다. 음악은 한계가 없어.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야. 강은서의 말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첫 연습은 쉽지 않았다. 각자의 장애 때문에 소통하는 것부터가 어려웠다. 강은서는 수어 통역사를 불렀고 점자 악보를 준비했으며
각 아이에게 맞는 교육 방법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시각장애 소년 지훈이는 점자 악보를 손끝으로 읽으며 플루트를 불었다. 처음에는 삑삑거리는 소리만 났지만 점차 맑은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휠체어를 탄 소녀 수아는 바이올린을 선택했다. 앉은 자세에서도 완벽하게 연주할 수 있었다. 청각장애 소년 재민이는 첼로를 배웠다. 민준처럼 진동으로 음을 느끼며 2월 봄이 가까워졌다. 오케스트라는 점점 모양을 갖춰갔다. 아이들은 일주일에 3번씩 모여 연습했다. 처음에는 제각각이었던 소리가 점차 하나로 어우러지기 시작했다. 강은서는 아이들에게 간단한 곡부터 가르쳤다. 작은 별을 시작으로 학교종이 땡땡땡, 나비야, 누구나 아는 친숙한 멜로디들. 하지만 이 간단한 곡들을 연주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다 같이 맞춰야 해. 음악은 혼자 하는 게 아니야. 강은서는 지휘봉을 들고 앞에 섰다. 하지만 청각장애 아이들은 지휘를 보기 어려웠고 시각장애 아이들은 지휘를 볼 수 없었다. 강은서는 고민 끝에 새로운 방법을 고안했다. 바닥에 진동 패드를 깔았다. 메트로놈의 박자에 맞춰 바닥이 떨리도록. 그러면 청각장애 아이들이 박자를 느낄 수 있었다. 시각장애 아이들을 위해서는 이어폰으로 메트로놈 소리를 직접 들려주었다. 자, 다시 한번. 강은서가 지휘봉을 들었다. 아이들의 연주가 시작되었다.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분명 함께 만들어가는 소리였다. 연주가 끝났을 때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우리 해냈어. 수아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 웃음이 다른 아이들에게 전염되었다. 3월, 봄꽃이 피기 시작했다. 오케스트라는 이제 제법 복다운 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되었다. 강은서는 아이들에게 캐논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 곡은 여러 악기가 차례로 들어와서 하나의 화음을 만드는 거야. 마치 우리처럼. 아이들은 파트를 나눠 연습했다. 바이올린 파트, 첼로 파트, 플루트 파트. 각자의 소리가 모여 하나의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었다. 어느 날 민준이 강은서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 언제 무대에 설 수 있어요? 강은서는 잠시 생각했다. 사실 그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무대에 설 준비가 되었는지 좀 더 연습하면 아마 여름쯤? 너무 늦어요. 저희 지금 당장 하고 싶어요. 민준의 눈빛은 간절했다. 강은서는 다른 아이들을 둘러보았다. 모두 같은 눈빛이었다. 알았어. 그럼 5월에 작은 공연을 해보자. 아이들이 환호했다. 그날부터 연습은 더욱 치열해졌다.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면 곧바로 연습실로 달려왔다. 주말에도 쉬지 않고 모였다. 부모들도 적극적으로 도왔다. 악기를 나르고 간식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격려했다. 문화센터는 마치 하나의 큰 가족 같았다. 4월 어느 날 강은서는 옛 동료들을 초대했다. 너희들 연주 좀 들어줄래? 오케스트라 단원이었던 친구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이었다. 장애, 아이들의 오케스트라라. 하지만 연주가 시작되자 그들의 표정이 변했다. 완벽하지는 않았다. 음정이 흔들리기도 하고 박자가 어긋나기도 했다. 하지만 거기에는 진심이 있었다. 연주가 끝나고 친구들은 박수를 쳤다. 은서야, 대단해. 정말 이 아이들 특별해. 음악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 느껴져. 강은서는 뿌듯했다. 너희들도 도와줄래? 공연 준비하는 거. 친구들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5월이 다가왔다. 첫 공연 날짜가 정해졌다. 5월 15일 문화센터 강당에서 아이들은 긴장하면서도 설렜다. 우리 진짜 무대에 서는 거야? 사람들이 우리 연주를 듣는다고? 강은서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친구들,
기억해. 우리는 완벽할 필요가 없어. 다만 우리의 마음을 전하면 돼. 음악은 마음이니까.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공연 일주일 전 마지막 총 연습이 있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아이들은 그동안 연습한 것을 완벽하게 보여줬다. 이제 준비됐어. 강은서는 확신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공연 사흘 전 민준이 다쳤다. 학교 체육 시간에 넘어지면서 오른쪽 손목을 삐끗한 것이다. 강은서에게 연락이 왔을 때 그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준이가 손목을 병원으로 달려갔다. 민준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오른손에는 깁스가 되어 있었다. 의사 선생님, 얼마나 심각한가요? 다행히 골절은 아니고 인대가 늘어난 정도입니다. 하지만 최소 2주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2주. 공연은 사흘 후였다. 민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선생님, 미안해요. 제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강은서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걱정이 앞섰다. 민준은 오케스트라의 중심이었다. 제일 바이올린 파트를 맡고 있었고 다른 아이들을 이끄는 역할도 했다. 연습실로 돌아와 다른 아이들에게 말했다. 친구들, 민준이가 다쳤어. 아이들의 얼굴이 굳었다. 그럼 공연은요? 수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은서는 고민했다. 민준 없이 공연을 할 것인가? 아니면 연기할 것인가? 선생님, 지훈이가 말했다. 우리 그냥 해요. 민준이 형 없이. 하지만 민준이 형이 우리한테 그랬어요.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다른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할 수 있어요. 민준이 형을 위해서라도 잘해야죠. 아이들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강은서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알았어. 그럼 파트를 다시 배치하자. 민준의 파트를 수아가 맡기로 했다. 수아는 제일바이올린이었지만 열심히 연습해서 제일바이올린 파트를 해낼 수 있었다. 수아야, 할 수 있겠니? 네, 선생님. 해볼게요. 그날부터 이틀 동안 아이들은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연습했다. 수아는 민준의 파트를 완벽하게 소화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연습했다. 손가락에 물집이 잡혔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다. 지훈이는 플루트 파트를 더욱 완벽하게 만들었고 재민이는 첼로로 오케스트라의 기반을 든든히 했다. 공연 전날 민준이 연습실로 찾아왔다. 깁스를 한 손목을 조심스럽게 보호하며 그는 친구들의 연습을 지켜봤다. 연습이 끝나고 민준이 수어로 말했다. 친구들, 고마워. 나 때문에 너희가 더 힘들어졌는데. 수아가 민준의 손을 잡았다. 아니야, 민준아. 오히려 내가 우리에게 용기를 줬어. 내가 바이올린 시작했을 때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게. 아이들은 모두 민준을 안았다. 강은서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쳤다. 이 아이들은 단순히 음악을 배운 게 아니야. 서로를 아끼는 법을 배웠어. 공연 당일 아침, 강은서는 일찍 일어나 강당을 준비했다. 의자를 배치하고 무대를 점검하고 조명을 확인했다. 오후가 되자 관객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가족, 친구들, 그리고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 강당은 금세 가득 찼다. 백스테이지에서 아이들은 긴장했다. 떨려. 수아가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괜찮아. 우리 연습 많이 했잖아. 지훈이가 수아를 다독였다. 민준도 그곳에 있었다. 비록 연주는 할 수 없었지만 그는 친구들과 함께하고 싶었다. 친구들, 우리 할 수 있어. 믿어. 아이들은 민준의 말에 용기를 얻었다. 오후 3시 공연이 시작되었다. 강은서가 무대로 나왔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은 지난 몇 달 동안 함께 음악을 배웠습니다. 비록 각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관객들은 박수로 응원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강은서가 지휘대에 섰다. 아이들이 악기를 들었다. 첫 곡은 캐논이었다. 강은서가 지휘봉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내렸다. 첫 음이 울려 퍼졌다. 수아의 바이올린이 먼저 시작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소리는 맑았다. 이어서 다른 바이올린들이 합류했다. 첼로의 깊은 소리가 기반을 만들었다. 플루트의 맑은 소리가 선율을 수놓았다.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음악은 완벽하지 않았다. 중간중간 흔들리는 부분도 있었고 박자가 어긋나는 순간도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은 음악을 들은 게 아니었다. 아이들의 마음을 들었다. 캐논이 끝나고 두 번째 곡이 시작되었다. 비발디의 봄. 민준이 처음 배웠던 곡. 수아는 민준을 생각하며 연주했다. 깁스를 한 채 무대 옆에서 지켜보는 민준을. 민준아, 이건 너를 위한 연주야. 수아의 활이 현을 쓸었다. 그 순간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다. 무대 옆에 서 있던 민준이 조용히 무대로 걸어 나온 것이다. 강은서는 깜짝 놀랐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민준은 왼손만으로 바이올린을 들었다. 그리고 오른손 대신 고개를 숙여 컥으로 바이올린을 고정했다. 관객들이 숨을 죽였다. 민준은 왼손으로만 현을 짚기 시작했다. 활은 들 수 없었지만 수아와 다른 친구들이 그의 파트를 함께 연주했다. 민준은 손가락만으로 음을 만들고 다른 아이들이 소리를 냈다. 불완전했지만 그것은 완벽한 하모니였다. 연주가 끝났을 때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다. 관객들은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쳤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아이들은 서로를 안으며 울었다. 민주는 친구들 사이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강은서는 무대 뒤에서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이것이 음악이야. 이것이 진정한 음악의 힘이야. 공연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다가왔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우리 아이도 장애가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대단하세요. 이 아이들에게 단순히 음악을 가르친 게 아니라 삶을 가르치셨어요. 강은서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저는 그저 길을 보여줬을 뿐이에요. 걸어간 건 아이들이에요. 그날 저녁, 오케스트라 아이들과 가족들이 모여 작은 파티를 열었다. 민준이 친구들에게 말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 너희가 없었으면 이 무대는 없었을 거야. 수아가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는 하나잖아. 너 하나, 우리 하나. 아이들은 모두 손을 모아 하나로 모았다. 강은서는 그 광경을 보며 확신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고. 앞으로 더 큰 무대가, 더 많은 기회가 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6월이 되었다. 첫 공연의 성공 이후 오케스트라는 지역에서 작은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지역 신문에 기사가 실렸다. 장애를 넘어선 감동의 하모니, 희망, 오케스트라. 그렇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오케스트라에 이름을 붙였다. 희망, 오케스트라. 우리는 희망을 연주하니까요. 민준이 그렇게 말했다. 기사가 나간 후 여러 곳에서 공연 요청이 들어왔다. 학교, 복지관, 문화행사. 희망 오케스트라는 한 달에 두세 번씩 무대에 섰다. 그리고 매 공연마다 관객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민준의 손목도 완전히 회복되었다. 다시 양손으로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더욱 열심히 연습했다. 민준아, 너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 강은서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선생님, 저 더 잘하고 싶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민준의 눈빛은 확고했다. 7월 어느 날,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다. 서울시향홀에서 연락이 온 것이다. 희망 오케스트라를 우리 홀에서 공연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강은서는 믿을 수 없었다. 서울시향홀은 국내 최고의 공연장 중 하나였다. 수많은 유명 오케스트라들이 공연하는 곳. 정말 저희가요? 네. 희망 오케스트라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음악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강은서는 떨리는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소식을 전했다. 친구들, 우리 서울시향홀에서 공연하게 됐어. 아이들은 잠시 멍했다가 이내 환호했다. 정말요? 와, 대박. 우리가 그런 큰 무대에? 강은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9월에 3개월 동안 열심히 준비하자. 그날부터 연습은 더욱 치열해졌다. 이번에는 단순한 작은 곡들이 아니었다. 본격적인 오케스트라 레퍼토리를 준비해야 했다. 강은서는 옛 동료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영주야, 도와줄래? 현악 파트 좀 봐줘. 당연하지. 내가 가르쳐 줄게. 다른 동료들도 하나둘 합류했다. 관악 파트, 타악기 파트. 전문가들이 각 파트를 맡아 아이들을 가르쳤다. 8월, 무더위 속에서도 연습은 계속되었다. 아이들은 땀을 흘리며 악기를 연주했다. 손에는 물집이 잡혔고 팔은 아팠다. 하지만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다. 조금만 더 힘내자. 수아가 지친 친구들을 격려했다. 우리 할 수 있어. 민준도 함께 응원했다. 강은서는 아이들의 성장을 보며 감동했다. 단순히 연주 실력만 늘어난 게 아니었다. 아이들은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하고 함께 성장하고 있었다. 이것이 음악이 주는 선물이야. 강은서는 생각했다. 8월 말, 한 가지 문제가 생겼다. 재정 문제였다. 서울시향홀에서의 공연을 위해서는 교통비, 숙박비, 그리고 악기 대여료 등 적지 않은 비용이 필요했다. 문화센터 예산만으로는 부족했다. 어떻게 하지? 강은서는 고민했다. 그때 민준 어머니가 제안했다. 선생님, 크라우드 펀딩은 어때요? 크라우드 펀딩? 네. 희망 오케스트라의 이야기를 온라인에 올리고 후원을 받는 거예요. 강은서는 처음에 망설였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녀는 온라인 펀딩 사이트에 프로젝트를 올렸다. 장애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서울시향 홀 공연을 도와주세요. 프로젝트 소개에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담겼다. 민준이 처음 바이올린을 시작한 이야기, 오케스트라가 만들어진 과정, 그리고 첫 공연의 감동. 반응은 뜨거웠다. 하루 만에 목표 금액의 절반이 모였다. 사람들은 후원과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 아이들의 음악 꼭 듣고 싶어요. 장애는 한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이들. 응원합니다. 제 딸도 청각장애가 있어요. 이 아이들이 희망이 됩니다. 일주일 만에 목표 금액을 초과 달성했다. 아이들은 기뻐하며 서로 안았다. 우리 정말 가는 거야. 서울시향 홀에 9월이 다가왔다. 공연 날짜는 9월 15일.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다. 마지막 총연습이 시작되었다. 이번 공연을 위해 준비한 곡은 3곡이었다.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충, 일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민요 메들리. 환희의 송가는 인류애를 노래하는 곡이야. 우리 모두는 하나라는 메시지. 강은서가 설명했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총연습은 순조로웠다. 아이들은 지난 몇 달 동안의 연습을 완벽하게 소화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초보자가 아니었다. 진짜 오케스트라였다. 공연 전날 아이들은 서울로 출발했다. 버스에 악기들을 싣고
설레는 마음으로 길을 나섰다. 선생님, 떨려요. 수아가 말했다. 괜찮아. 우리 연습 많이 했잖아. 그리고 기억해. 우리는 이미 한 번 큰 무대를 경험했어. 맞아. 우리 할 수 있어. 민준이 수아의 손을 잡았다. 서울에 도착했다. 시향홀은 웅장했다. 아이들은 입을 떡 벌리고 건물을 올려다봤다. 와, 여기서 우리가 연주한다고? 진짜 꿈만 같아. 홀 매니저가 아이들을 반겼다. 환영합니다. 희망 오케스트라. 내일 여러분의 공연이 기대됩니다. 무대 리허설이 시작되었다. 아이들은 실제 무대에서 연습했다. 조명, 음향, 모든 것이 완벽했다. 와, 소리가 정말 잘 들려. 지훈이가 감탄했다. 무대가 정말 넓어. 재민이도 놀랐다. 리허설이 끝나고 아이들은 숙소로 갔다. 내일을 위해 일찍 자야 했다. 하지만 민주는 잠들 수 없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1년 전 나는 음악을 꿈도 꾸지 못했어. 소리를 들을 수 없으니까. 하지만 지금 나는 여기에 있어. 서울에서 큰 무대를 앞두고. 민주는 강은서 선생님에게 감사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내일은 최고의 연주를 하자. 선생님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믿어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민주는 다짐하며 눈을 감았다. 9월 15일, 공연 당일. 아침부터 아이들은 긴장했다. 제대로 밥도 먹지 못했다. 긴장하지 마. 우리 잘할 수 있어. 강은서가 아이들을 다독였다. 오후가 되자 시향홀로 향했다. 홀 앞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티켓은 이미 매진되었다. 와, 저 사람들이 다 우리 보러 온 거야? 수아가 놀라며 말했다. 그래, 너희를 보러 온 거야. 백스테이지에서 아이들은 마지막 준비를 했다. 악기를 조율하고 의상을 정돈했다. 모두 검은색 정장을 입었다. 마치 프로 음악가들처럼. 10분 후 시작합니다. 스태프의 안내가 들렸다.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손을 맞잡았다. 우리 할 수 있어. 파이팅. 무대막이 열리기 직전 강은서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친구들, 기억해. 실수해도 괜찮아.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을 전하는 거야. 음악은 마음이니까.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후 7시 공연이 시작되어 객석은 가득 찼다. 500명이 넘는 관객.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에 조명이 켜졌다. 강은서가 먼저 나왔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희망 오케스트라에 대해 간단히 소개했다. 이 아이들은 각자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들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들은 무엇보다 음악을 사랑하는 젊은 음악가들입니다. 박수가 터졌다. 아이들이 무대로 나왔다. 민준이 제일 바이올린으로 앞자리에 섰다. 수아, 재민, 지훈, 그리고 다른 단원들이 각자의 자리에 앉았다. 강은서가 지휘대에 섰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지휘봉이 올라갔다. 첫 곡,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 지휘봉이 내려왔고 첫음이 울려 퍼졌다. 장엄한 선율. 민준의 바이올린이 먼저 시작했고 다른 악기들이 하나씩 합류했다. 관객들은 숨을 죽였다. 음악은 완벽하지 않았다. 어디선가 음정이 살짝 틀어졌고 박자가 흔들리는 순간도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 거기에는 진심이 있었다. 음악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 함께 만들어가는 기쁨이 느껴졌다. 환희의 송가가 끝나고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곡이 시작되었다.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경쾌하고 아름다운 선율. 지훈의 플루트가 빛을 발했다. 그는 악보를 볼 수 없었지만 완벽하게 암기했다. 재민의 첼로는 깊고 따뜻한 저음을 만들었다. 그는 진동으로 음을 느끼며
마치 음악과 하나가 된 듯했다. 수아의 바이올린은 민준과 완벽한 하모니를 이뤘다. 두 사람은 눈빛만으로 소통하며 연주했다. 관객들은 점점 더 음악에 빠져들었다. 어느 순간 많은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들은 단순히 음악을 듣는 게 아니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꿈을, 열정을 느끼고 있었다. 두 번째 곡이 끝나고 마지막 곡이 시작되었다. 한국 민요 메들리, 아리랑으로 시작해서 도라지, 밀양아리랑으로 이어졌다. 민준이 솔로로 시작했다. 그의 바이올린 소리는 슬프면서도 아름다웠다. 아리랑의 애절한 선율이 홀을 가득 채웠다. 관객석 뒤편에서 민준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내 아들이 저렇게 컸구나. 그녀는 감사했다. 강은서 선생님에게, 함께한 친구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은 민준에게. 민요 메들리가 끝나갈 무렵 모든 악기가 하나로 어우러졌다. 마지막 음이 울렸다. 강은서가 지휘봉을 내렸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다. 관객들은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쳤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다. 브라보! 누군가 외쳤다. 아이들은 무대 위에서 서로를 안으며 울었다. 민주는 눈물을 흘리며 관객을 향해 인사했다. 그는 박수 소리를 들을 수 없었지만 관객들의 환호를 볼 수 있었다. 강은서도 무대 위에서 눈물을 참지 못했다. 우리 해냈어. 정말 해냈어. 커튼콜이 이어졌다. 관객들은 계속해서 박수를 쳤고 아이들은 몇 번이고 나와서 인사했다. 공연이 끝나고 로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기다렸다. 사인해 주세요. 사진 찍어도 될까요? 아이들은 수줍게 웃으며 사람들과 인사했다. 한 노부부가 민준에게 다가왔다. 우리 손녀도 청각장애가 있어요. 오늘 당신의 연주를 보고 희망을 얻었어요. 고맙습니다. 민준은 깊이 인사했다. 또 한 젊은 여성이 수아에게 말했다. 저도 장애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당신들을 보고 깨달았어요. 장애는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을요. 수아는 그 말에 눈물을 글썽이며 손을 잡았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아이들은 여전히 흥분 상태였다. 우리 정말 대단했지? 관객들 반응 봤어? 다들 울더라. 나 꿈만 같아. 강은서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친구들,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어. 너희는 단순히 음악을 연주한 게 아니라 희망을 전한 거야. 선생님, 고마워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민준이 말하자 다른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야, 내가 고마워. 너희가 나에게 음악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가르쳐줬어. 그날 밤 아이들은 모두 행복한 꿈을 꿨다. 다음 날 아침 인터넷은 희망, 오케스트라의 이야기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공연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수십만 명이 시청했다. 댓글들이 쏟아졌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눈물이 멈추지 않아요. 이 아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음악가입니다. 장애는 한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이들. 존경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런 아이들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합니다.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다. 희망 오케스트라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토크쇼에 출연해 주시겠어요? 강은서는 신중하게 일정을 조율했다.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준이 말했다. 선생님, 저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할 수 있는 만큼 해요. 아이들도 같은 마음이었다. 그렇게 희망 오케스트라의 이야기는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2025년 1월, 겨울에 찬바람이 불었지만 희망 오케스트라의 열정은 식지 않았다. 서울시향 홀 공연 이후 많은 것이 변했다. 문화센터는 특수음악 교육센터로 확장되었다.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받아 더 많은 장애
청소년들이 음악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 강은서는 센터의 예술 감독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좌절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아니었다. 새로운 꿈을 찾은 교육자였다. 희망 오케스트라는 계속 성장했다. 새로운 단원들이 합류했고 레퍼토리도 다양해졌다. 이제 그들은 정기 공연을 열었고 매번 객석은 가득 찼다. 민주는 고등학생이 되었다. 그는 음악 특기생으로 명문예술고에 진학했다. 청각장애를 가진 첫 음악 특기생이었다. 민준아, 꿈이 뭐니? 어느 날 강은서가 물었다. 민주는 메모장에 적었다. 저는 음악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선생님처럼 어려움을 가진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선생님이요. 강은서는 그 글을 읽고 눈물을 흘렸다. 넌 분명 훌륭한 선생님이 될 거야. 수아도 변했다. 휠체어를 탄 그녀는 이제 자신감 넘치는 젊은 바이올리니스트였다. 그녀는 장애인 권익 운동에도 참여하며 강연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다. 장애는 불편함일 뿐 불가능이 아닙니다. 수아의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지우는 음악 치료사가 되고 싶다고 했다. 저처럼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음악으로 위로를 주고 싶어요. 재미는 작곡가를 꿈꾸었다. 소리를 들을 수 없어도 저는 음악을 느낄 수 있어요. 제가 느끼는 음악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2월, 희망 오케스트라에게 특별한 제안이 왔다. 해외 공연 요청이었다.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국제장애인 예술제에 초청받은 것이다. 친구들, 우리 일본에 간다. 강은서의 말에 아이들은 환호했다. 3월, 일본행 비행기에 올랐다. 아이들은 처음 타보는 비행기에 신기해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작아지는 땅. 와, 우리 정말 멀리 왔네. 도쿄에 도착해서 아이들은 리허설을 했다. 공연장은 도쿄 국제 포럼. 수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홀이었다. 여기서 우리가 연주한다고? 진짜 꿈만 같아. 공연 당일 홀은 가득 찼다. 일본 관객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 희망 오케스트라의 이야기는 이미 인터넷을 통해 세계로 퍼져 있었다. 공연이 시작되었다. 첫 곡은 한국의 아리랑이었다. 민준의 솔로로 시작해서 전체 오케스트라가 합류했다. 일본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그리고 연주가 끝났을 때 폭발적인 박수가 터졌다. 두 번째 곡은 일본의 전통 민요 사쿠라였다. 한국 아이들이 일본 노래를 연주하자 일본 관객들은 감동했다. 이것이 진정한 국제 교류구나. 누군가 속삭였다. 공연이 끝나고 한 일본 노신사가 무대로 올라왔다. 그는 예술제의 조직위원장이었다. 희망 오케스트라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음악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의 가능성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민준에게 특별상을 수여했다. 당신의 이야기는 전 세계에 영감을 줄 것입니다. 민준은 깊이 인사했다. 일본에서 돌아온 후 희망 오케스트라는 더욱 바빠졌다. 국내외에서 공연 요청이 쏟아졌다. 하지만 강은서는 신중했다. 너희들의 건강과 학업이 우선이야. 무리하지 말자. 아이들도 이해했다. 5월, 강은서에게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다. 그녀가 올해의 교육자상을 받게 된 것이다. 선생님, 축하해요. 아이들이 환호했다. 시상식에서 강은서는 소감을 말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희망 오케스트라 아이들의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저에게 교육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6월, 민준의 첫 독주회가 열렸다. 청각장애인의 첫 바이올린 독주회였다. 작은 홀이었지만 의미는 컸다. 민준은 무대에 서서 연주했다.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 어렵고 복잡한 곡이었지만 민준은 완벽하게 소화했다. 연주가 끝났을 때 관객 중 한 사람이
특별한 박수를 쳤다. 소리 대신 두 손을 높이 들어 흔들었다. 수어로 박수를 치는 것이었다. 그러자 다른 청각장애인 관객들도 따라했다. 그리고 점차 모든 관객이 손을 흔들었다. 소리 없는 박수. 하지만 그 어떤 박수보다 감동적이었다. 민주는 무대에서 눈물을 흘렸다. 강은서도 객석에서 함께 울었다. 그날 저녁, 강은서와 민주는 조용한 카페에 앉았다. 민준아, 2년 전을 기억하니? 물론이죠. 선생님의 공연을 보고 처음으로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다고 생각했던 날이요. 그때 난 거절하려고 했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 다행히 안 그러셨죠. 민준이 웃었다. 너 때문에 내 인생도 바뀌었어. 난 무대를 떠나고 음악을 포기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너를 만나면서 알았어. 음악은 연주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선생님, 민준이 메모장에 적었다. 선생님은 저에게 음악을 가르쳐 주셨지만 제가 배운 건 그것만이 아니에요. 꿈을 꾸는 법, 포기하지 않는 법, 그리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강은서는 그 글을 읽고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민준아. 2025년 10월 희망 오케스트라의 3주년 기념 공연이 열렸다. 이번에는 서울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국내 최고의 공연장이었다. 공연에는 특별 게스트들이 함께했다. 강은서의 옛 동료들, 그리고 희망 오케스트라를 후원해온 사람들. 마지막 곡은 베토벤의 운명이었다. 민준이 지휘를 맡았다. 16살의 소년이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것. 청각장애를 가진 소년이. 그는 지휘봉을 들었다. 그리고 내렸다. 오케스트라의 소리가 울려 퍼졌다. 힘차고 장엄한 선율. 민주는 소리를 들을 수 없었지만 음악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눈을 감고 지휘했다. 마음으로 음악을 느끼며 연주가 끝났을 때 홀은 침묵에 휩싸였다. 그리고 폭발적인 환호가 터져 나왔다. 사람들은 일어서서 박수를 쳤다. 민주는 관객을 향해 인사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과 행복이 가득했다. 공연이 끝나고 무대 뒤에서 강은서가 민준을 안았다. 민준아, 넌 이제 진짜 음악가야.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아직 배울 게 많아요. 그래. 우리 모두 그래. 음악은 끝이 없으니까. 그날 밤, 강은서는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바이올린을 꺼냈다. 10년 만에 다시 잡는 악기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활을 들었다. 손목은 여전히 완전하지 않았다. 예전처럼 완벽하게 연주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연주를 시작했다. 아리랑. 민준이 처음 배웠던 곡. 음은 떨렸고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거기에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강은서는 눈물을 흘리며 연주했다. 고마워, 민준아. 내가 나에게 다시 음악을 선물해줬어.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민준도 같은 별을 보며 연습하고 있었다. 소리 없는 세상에서 그는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희망의 음악을. 2028년 민준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 입학했다. 청각장애를 가진 첫 음대생이었다. 그는 바이올린 전공이었고 동시에 장애인 음악 교육을 연구했다. 희망 오케스트라는 이제 100명이 넘는 단원을 가진 큰 단체가 되었다. 전국 각지에 지부가 생겼고 매년 정기 공연을 열었다. 강은서는 여전히 예술 감독이었다. 그녀는 이제 흰물과 섞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젊었다. 어느 봄날 강은서와 민주는 처음 만났던 문화센터 로비에 앉아 있었다. 여기서 시작됐었지. 강은서가 웃으며 말했다. 네, 4년 전 저는 선생님의 연주를 보고 꿈을 꿨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뤘어. 아니요, 이루고 있어요. 꿈은 계속되는 거니까요. 강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넌 맞아. 음악처럼 꿈도 끝이 없어. 둘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꽃이 만개했고 아이들이 뛰놀고 있었다. 그중 한 아이가 작은 바이올린 케이스를 들고 문화센터로 들어왔다. 새로운 꿈을 꾸는 아이. 강은서와 민주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음악은 계속될 것이다. 희망은 계속 전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 희망의 선율은 침묵 속에서도 울려 퍼질 것이다.